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기후위기의 여파로 극한 날씨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7월 첫 주 전국 평균 기온이 28.1도를 넘었으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7월 셋째 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물폭탄으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7월 초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낮 최고 기온은 아열대 기후인 동남아시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뜻하는데요. 한국과 태국 기상청, 미국 기상업체 큐웨더에 따르면 7월 1일에서 8일 대구 최고 기온의 평균값은 35.6도로 같은 기간 태국 방콕의 34.2도를 웃돌았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찾아온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남아 도시만큼 덥진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서 8일 대구의 최고 기온 평균값은 32.1도, 올해 7월 첫 주에는 35.6도로 1년 만에 3.5도나 높아진 겁니다. 온열질 환자가 전국에서 속출했고 구미에서는 야외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폭염은 소리 없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상기후가 지속될 경우 장바구니 부담을 압박하는 기후플레이션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1도 상승이 1년간 지속되면 농산물 가격은 2%, 전체 소비자 물가 수준은 0.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수요도 올해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냉방비와 고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폭염과 폭우 대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주목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구시 안에도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임대주택들이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 곳곳에 있는 빌라를 정부가 매입해서 LH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대구개발공사가 매입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빈 곳들이 좀 있어요. 한 10%, 20% 정도가 방이 비어 있거든요. 이곳을 좀 쓰게 해달라. 여긴 좋죠. 왜냐하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기본 시설이나 전기나 이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폭염 대피소로 쓰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LH나 대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다, 예산이 안 된다 등등으로 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갖고 있는 주택인데요. 빈 공간들 이런 것들 활용하는 것들도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전체 주택 관리, 그다음에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소유 주택들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방안들을 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학교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운동장 이런 지하 저류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100m, 세로 한 50m, 높이 한 30m 정도의 저류 시설만 지어도 한 15만 톤 정도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 100개만 만들면 큰 댐 정도의 그 저류 시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이런 폭우도 문제가 되지만 폭우가 끝나고 나면 연중에 비가 오지 않는 무강수일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햇빛이 내릴 쪽이 시작하면은 며칠 안 가서 금방 가뭄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이런 거죠. 돌발 가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빗물 저류 시설을 갖다가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